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도 여야 간에 서로 이제 자기들의 주장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또 국제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잖아요. 특히 중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굉장히 형성되어 가지고, 심지어는 일본인 교육기관에 투석을 돌멩이를 던진다든지, 또 중국의 국내에서 일본에 랜덤식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일본의 라멘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너희들 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니까, 또 일본 외교부에서는 이제 외무성에서는 주일 중국 관계자를 조치해가지고 또 항의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베이징에 한번 반일 감정이 있을 때 그 당시에 택시를 타니까 갑자기 택시 기사가 에어컨을 꺼버려요. 여름인데 굉장히 더운데.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뿌슈 워스 한국은 내가 한국인이다 말해. 그러니까 니 진짜 한국어 너 뿌여 잡혔넌 하면서 이제 에어컨을 켜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중국이 어떤 경우에는 반일 감정으로 딱 뭉쳐요. HSBC 샹하이 뱅크가 있는 샹하이에서 운전을 해서 1시간 반 정도 항주라는 곳이 있어요. 저장성이죠. 그 항주에 가면은 최근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보면은 우리 현대 택시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영업용으로는. 일본 택시는 일본에서 제조된 영업용 택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현대의 초록색 컬러의 택시가 쫙 다니는데, 그만큼 항주 같은 경우에는 또 반일 항일 운동이 교사에서부터 많이 났죠. 어떤 교사는 낮에는 학생들을 가리키지만 밤에는 가면을 쓰고 여교사가 무술에 능했어요. 그래서 일본 헌병들을 처단하고 이런 거 실제로. 그래서 지금 또 항주에 가면은 항중 서호 옆에 가면은 그 여교사의 상도 있고 이래요. 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다가 HSBC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잠깐 마쳤는데, 샹하이 회풍, 중국으로 하면은 샹하이 그러니까 홍콩 샹하이 뱅킹 코퍼레이션 약자죠. HSBC가 중국으로 말하면은 샹하이 회풍인항, 이제 중국말로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 HSBC의 역사 속에서 아시안의 눈물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19세기 중반 1840년경에 아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청나라하고 영국 사이에. 근데 두 차례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합니다. 왜 아편 전쟁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1,000만 명이나 되는 중국인들이 영국이 양귀비로 마약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많이 가져와 가지고 이 청나라에 푸니까, 또 상하이 인근에 푸니까 이 중국인들이 이 양귀비 아편을 한번 맞으면 끊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걸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명이 아편 환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청나라에서 이제 영국이 아편을 한 2만 상자를 그냥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이제 아편 전쟁인데, 두 차례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는 지는 거예요. 일부의 역사가들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군사학적인 위치나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고 어떤 군비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내부가 무너졌던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무너졌던 거예요. 총을 들고 싸울 국민들이
아편이 절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국에서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은 목숨을 각오한다 그러면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것이요. 이 대한민국 역사를 봐도 안 그렇습니까? 내부로 무너지면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여야 간에도 원전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러한 팽성적인 모습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저는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봐요.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새만금 같은 데 전벌이 실패했지만은 거기에다가 37만 톤의 배야 200만 배럴이에요. 한 5층짜리 배예요. 일본 오염수 싣고 와요. 싣고 와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투명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들 레포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것이 인류 생존의 문제고 국민의 문제라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되죠. 이게 뭔가 하면은 성경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제 조금 이거 의역을 한다 그러면은 어떠한 육이란 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이익 아닙니까? 집단의 이익, 당의 이익. 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충분한 대화를 듣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일방적인 자기의 주장만을 표현하는 것이 혈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 아편 전쟁에서 진 청나라가 당하는 이 서름을 보면서 오늘 원전 오염수 문제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이때를 대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강토에 벌써 뿌려놨어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오늘 HSBC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하다 보니까 제가 아편 전쟁과 원전 오염수 문제가 같이 결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유럽을 다닐 때 보면요, 일본인들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열도는 100년 뒤에 가라앉는다. 그래서 우리는 열도 탈출을 시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기도합니다. 원전 오염수 문제가 일본인들이 열도 탈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원전 오염수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주신 땅이에요. 그걸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840년에 아편 전쟁에 져가지고 결국은 청나라가 무엇을 내놨습니까? 홍콩을 내놨죠. 홍콩을 예를 보면요, 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홍콩 아일랜드, 홍콩 섬이고, 하나는 조롱반도, 구롱반도, 지금으로 말하면 카롱반도죠. 이 카롱반도와 홍콩 아일랜드를 할양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인이 아편 전쟁에 져가지고 서약했던 조약의 조건들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편 판매에 대해서 청이 앞으로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카롱과 홍콩 상강 아일랜드, 이제 중국말 상강이죠. 샹강 아일랜드는 영국에 할양한다. 그래 1997년에 할양한 거 아닙니까? 장자민 때 이제 받았으니까. 이런 비운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1865년 3월로 제가 1865년 3월에 홍콩 앤 샹하이 뱅킹 코퍼레이션, 샹하이 회풍 인항이 이제 홍콩 아일랜드에 섭니다. 지금도 아직 있잖아요. 홍콩 센트럴에. 그 센트럴에서 불과 100m 남짓한 곳에 인터내셔널 파이낸싱 센터가 크게 막 올라있어요. 멋지게 올라있어요. 그런데 이 샹하이 홍콩 뱅킹 코퍼레이션을, 샹하이 회풍 인항을
창설한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아편 전쟁의 핵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민간인이지만은 인도에서 또 딴 나라에서 아편을 수송해 오는 영국의 총책임자 토마스 서덜랜드. 토마스 서덜랜드가 1865년 3월에 홍콩 센트럴에 홍콩 샹하이 뱅킹을 만듭니다. 이것이 UBS가 2차 대전 이후에 이 홍콩 샹하이 뱅킹 코퍼레이션이 세워지고 난 뒤에 인류에게 저질렀던 그 해악의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HSBC는요, 알카에다 자금도 세탁해주고, 리비아, 이래가지고 요즘은 생존 딱 걸리면 꼼짝 못하지만요, 지금으로 봐서는 생존 해당되는 국가하고도 자금 거래를 했던 거예요. 그러한 역사적인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은행들이 출발의 시작이 어떠했느냐는 그러한 약점의 공백들이 오늘날 UBS의 프라우드나 UBS의 페이커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 이유들이 되는 거예요. 은행들이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소설을 만들고 또 우리 아시아인들에게, 한국민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은 돈을 중개한다든지, HSBC나 UBS 가게 검은 돈 중개 다 했잖아요. 검은 돈을 중개하든지, 런더리 세탁을 한다든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HSBC, 샹하이 회풍인항이 HSBC의 코리아 지점이에요. 한국 지점이에요. 면돈대 설립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1897년도에 제물포에 인천 제물포에 최초의 HSBC 한국 지점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만큼 이 HSBC는 우리 한국의 역사와 같이 이 세상의 검은 돈의 역사, 마피아의 역사, 테러 집단의 역사, 더불어 페이크 스토리 역사가 같이 갑니다. 지금 제가 작년부터 이 강의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면서 HSBC 프라우드가 잘 안 돌아다녀요. 그런데 작년 6월 7월 때만 해도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유수 언론기관의 부장까지 하셨던 분이 그게 진짜인가 해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UBS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그만 UBS의 그 약자가 보면 유니온 뱅크 스위tzerland거든요. 이 UBS가 하나하나 합병해 나감으로 최근에 크레디스위스 합병했지만 합병해 키워 나가는 건데 이 UBS의 2차 대전 후에 폐망한 나라의 무기 거래업자들, 또 무기 거래업자가 연합해가지고 커넥션을 갖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마피아들이 같이 이제 옮겨 들어오잖아요. 오늘 보면은 바젤 또 찌리 근데 전부 다 굿모닝 안 그래요? 구텐탁 독일어 써요. 또 변들이 조금 가면요 마피아를 할아버지였던 사람들이 사는 동네들이 참 많아요. 그 이탈리아인들이 쫙 깔려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나간 이야기죠. 왜냐? 이 세계의 역사가 해군을 기반으로 한 해적의 역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도네시아 지금 스와르노니 뭐니 그러면서 UBS의 그 페이크를 만들어내는 그쪽이 보면은 과거에 그 다 해적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말레이시아를 통해 가지고 그때는 일단은 밖으로 나가서 벌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은행이라는 것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 변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지금 1865년 3월에 홍콩 샹하이 뱅킹 코퍼레이션을 아편 영국의
그 수송 총책임자가 만들었지만은 오늘날 지금 중국을 변화시키고 있는 역사적인 일을 이 홍콩 샹하이 평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까나리 월프에 있는 HSBC 런던이라든지 홍콩 센트럴에 있는 홍콩 상하이 뱅 기능이 거의 대부분이 홍콩 샹하이로 이제 옮겨져 있죠. 인랜드 본토로 옮겨지고 있죠. 여기에서 중국인들은 많은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ICBC, 중국의 ICBC, 공상인항, 이 공상인항이 왜 세계적 은행이 되었습니까? 이 HSBC의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고 배운 뱅커들이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이 국제 금융에 있어서 이 한국의 은행들이 조금 자유롭고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그게 참 우리 숙제예요. 숙제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이 조국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고 하면요 결국 우리가 지는 거예요. 청나라가 외연거에 졌습니까? 무기가 없었어요. 군사가 없어서 천문에 내부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앞편을 만든 자들이 총을 들었으니까요. 정치인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를 이야기한다 하면은 우리 국민은 참 불쌍해. 그러나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국민들이 단결해가 무엇이 정의냐 이것을 보고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이 없이 대한민국의 꿈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 그것이 바로 오늘 국제금융을 눈으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미랄이 돼야 된다는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